이때 우리 장 대표님이 잘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대기실에 계신 분들 바로바로 편입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네. 있으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해야죠. 네, 우리 혹시나 차가운 안 하고 쌤 또 있을 경우에, 채팅방에 채팅도 또 네, 이렇게 남겨줬네요, 또. 아, 좋습니다. 채팅을 통해 가지고 활발하게 오늘 소통이 되는 입시 정보 설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7시 정각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혹시나 조금 참여자가 적을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딜레이 시켜서 좀 진행할까 합니다. 조금 더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제가 어, 시작 시간을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참가자 14분이시고요. 아, 네. 어제 제가 듣기로 한 100여 분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금 이 접속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은 아마 일단 한 100분 정도의 위력을 갖추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저께도 제가 그 인대 양성원 그 중등부 학부모님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도 7시 반부터 진행을 했는데 7시 25분까지도 한 3분 정도밖에 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의회 부의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시의회 의원님도 들어와 계셨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딱 정각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그날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리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3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금. 이제 3분 남았는데 14분의 참가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살이 떨리는데요, 네. 이거. 네. 또 한 번 더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네. 그 채팅방에 제가 이번에 나온 그 서울대학교 신입한 전형 예고,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교사 자문 결과, 그리고 2022학년도 관련해서 전형 계획안 정리된 거 지금 채팅방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음, 요거 미리 오신 분은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 개는 올라갔고, 두 개 올라갔고, 네, 세 개. 네, 네. 세 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우리 있습니다. 한광훈 대표님 오늘 뭐 강연 중에는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자료 외에 학생들의 또 따끈따끈한 정보가 담긴 학생부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실시간으로 이 줌 원격 정보 설명회를 듣는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워낙에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녹화 화면에서 아마 삭제될 예정이니까 후반부 한 20분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는데, 네, 김유미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김홍진 선생님도 한번 아는 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각입니다. 네, 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홍진 선생님은 저희 또 중등부 컨설팅을 담당하시고 여기 또 인재 양성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자, 네, 지금 현재 15분 들어와 계시고요. 딱 정각 7시가 됐는데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5분이라는 시간 제가 또 억지로 빼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입시 이 정보 설명회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인데요. 지난주 서울대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아이고,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 이제. 두 분, 추가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음.
네, 한 분 또 더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한 20분 정도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는 금방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음, 우리 김종무 선생님의 그 잘생긴 얼굴이 보입니다. 음, 김종문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미리 들어와 반갑습니다. 있었는데 네, 얼굴 네. 공개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아, 다시 사라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사라지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부담스러우시면 사라지셔도 되고요. 자, 계속 열심히 듣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김종무 선생님이 졸면서 또 들으시는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예. 그러면 제가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종문 선생님은 참고로 이제 주무실 때 되면 코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한 분 더 들어오셨고, 딱 한 분만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주말 저녁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셨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점이 송구한 마음이 들게 하네요. 이렇게 기다려 주신 만큼 우리 오늘 장강훈 대표님이 상당히 영양가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실 겁니다. 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자료까지 오늘 PPT에 넣으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영천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분이셔서 추후에 아마 현장에서 만나시게 되면 또 더 좋은 설명회 내지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릴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장강원 대표님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연합교육이라는 이전에 한때 한 20년 전이었던가요? 월간지로 나와서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던 잡지였는데요. 그 잡지가 다시 재창간되면서 우리 장광원 대표님이 그 잡지를 이어받아서 다시 저 책인데요. 지금 격월간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책도 오늘 좀 서비스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네네, 영천 좋습니다. 인재양성원에 네, 풀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또 그 옆에 제 고향이 경남 창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가지고 저는 풀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셨죠. 네. 표준어를 쓰셔가지고 경상도 분이 아니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네, 경상도 고리문댕이고요. 저는 너무나도 티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상도 고리문댕이입니다. 자, 이제 딱 20분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가 늦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학년도 영천인재양성원을 이끌고 있는 스카이뷰 김영수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실 텐데 저희 입시 정보 설명회를 듣기 위해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연사로 이제 와주신 장강훈 대표님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진로 진학 교육에 있어서 1인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전에 건국대 입학사정관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요. 현재는 데오록스 교육그룹이라는 아주 큰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한 2시간에 걸친 입시 정보 설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2시간 정도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까지 질문을 하시게 되면 우리 장강원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평소 궁금해 하시거나 오늘 강연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바톤을 우리 장강원 대표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스카이 합격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진학을 열심히 서포트할 장광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1 부모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 손 한번. 화면 안 보이더라도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고1 부모님, 고2 부모님, 고2, 네, 고2 부모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그 중학생 자녀를 두신 또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건데요. 지금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간의 노하우를 쫙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것처럼 이제 데오록스 교육그룹의 대표로 있고요. 월간 대학 합격의 길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책을 선물 드릴 거고요. 우리 얼굴을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께 제가 좀 특별 또 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창엽이 학생, 중학생인데 이렇게 또 참여했기 때문에 창엽이한테는 무조건 제가 책 사인해가지고 선물 줄 겁니다. 창엽이 안녕. 네, 우리 창엽이 아주 중학생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생님 강의 딱 듣고 준비하면은 서울대학교 합격이 아닌 서울대 수석, 영천에서 한번 나오는 거야. 영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월간 대학교 발행이기도 하고, EBS 또 진학상담위원을 지냈고요. 한국대학교의 대입상담위원도 지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도 지냈고, 수시모집 빅데이터 합격 분석 자료집 등 총 18권의 책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이버에 이렇게 저의 이름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 제 취미가 저의 이름을 이제 검색하는 겁니다. 네, 네이버나 구글에서 저의 이름 검색하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EBS 학생부 종합전의 스타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릿지 TV 또 패널이기도 하고 제가 쓴 책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 학생부를 부탁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모든 것. 이제 왼쪽 책은 이제 교대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이런 책이고요. 오른쪽은 의치한 수의대 이과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자기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은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서울대 학생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저술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서울대 학생 엄마표 공부법에서 서울대학교를 보내신 어머님들만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저술했는데 우리 중학교 부모님, 고1, 고2 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좀 뭐라 그러죠? 기억에 남는 건 그 자녀를 세 명을 서울대 보낸 어머님도 계시고요. 2명을 보낸 어머님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상당히 대단한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으시구나. 그런 분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시모집 빅데이터 학교 분석 자료집 여러분들께 또 선물로 드릴 책이기도 한데
무슨 대학, 무슨 학과, 무슨 전형을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책들입니다. 자, 우리 영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스카이캐슬. 나는 봤다. 나는 봤다. 네. 그리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스카이캐슬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스카이캐슬의 또 상당 부분, 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 우리 강남 대치동에 그런 스카이캐슬의 노하우를 제가 오늘 많이 담아왔으니까 자녀 교육에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저의 특강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되고 저와 함께 이제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학별 합격 사례 분석. 어느 정도 돼야지 이 대학을 가는가에 대한 실제 합격 사례를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2022학년도, 23학년도 대입 전형 이제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3부에서 같이 얘기 나눌 거고요. 4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영천은 수시에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이제 가장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스카이 진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의 주요 고민. 주요 고민. 우리 고등학생 부모님 고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또한 고민. 저도 오늘 이제 오후 1시죠. 오후 1시에 이제 학부모님하고 학생 상담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남학생이고 이과인데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 거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또 문과이기 때문에 취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과로 가는 게 좋을까? 문과로 가는 게 좋을까? 지금은 이제 이미 이과로 선택을 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1, 고2 모두 이번 연말이 끝나기 전에 12월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자신의 전공에 맞도록 마감하면 더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부 의욕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또 고민도 되게 많고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고등학교로 가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많이 또 정해졌지만 우리 중학교 혹시 동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지금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지원할까요? 그리고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추천해줄 좋은 학과는 없나요? 지금부터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고민, 그리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이제 지역균형, 이제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보통 이제 지균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지 쭉 보면요. 우리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70% 컷. 여기서 이제 역사교육학과 모집 인원이 6명이다. 70% 컷은 한 5번째 학생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학생의 성적이 1.0x 내신 성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치, 외교학부, 경제, 경영 상당히 인기가 많죠. 이런 과들 같은 경우 1등급 초반대가 이제 지원이 컷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리학과, 언론, 농경제, 사회, 인문사회 쭉 해서 지리교육학과까지 해서 1.3. 네. 이렇게 성적대가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물론 커트라인은 이제 마지막 학생, 추가 합격 학생까지는 발표가 안 됐지만 그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은 그래도 한 1등급 초반대가 돼야지 네, 좋구나 라는 거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의예과가 강세지 않겠습니까? 의예과 같은 경우 1등급 초반, 통계학과, 화공 이렇게 있고 의료학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있으니까요. 쭉 보시면은 치의학과 1.3, 네, 건설환경공학부가 1.8까지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가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수도 있는데, 건설환경공학부는 예전으로 이제 하면은 토목공학과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꼭 가고 싶다 하면은 이런 이제 과도 전략적으로 한번 놓여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으로 서울대학교를 갈 경우 어떻게 되나 보시면은 경제학부 같은 경우 백분위가 이렇게 돼 있죠. 98.33. 요거를 백분위로 치면은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98.33% 정도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상위 1%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에서 한 3문제 정도까지 틀리면은 경제, 경영 이렇게 최상위권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이과도 서울대 의대다 그러면은 2문제나 3문제 정도까지 수능에서 이제 틀리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리교육학과는 백분위 97 정도까지, 그 커트라인으로 하면은 96 정도까지도 이제 문과계열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 계열 쪽 보겠습니다. 자연을 이제 정시로 간다 그러면 의예과가 백분위 99 이렇게 되고, 충원율 한 명도 없죠. 충원율. 왜냐면 서울대 의대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원율은 없었는데 의예과가 이제 백분위가 99 정도가 되고, 중간에 있는 화학생물공학부가 백분위 98 정도 되고, 이렇게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가 9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보시면 이 경쟁률이 보통 3대1 내외 정도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 아까 전에 말씀드린 97 이렇게 나오고요. 지구과학교육과 백분위 95. 95면은 4개 영역 다 2등급 맞아도 갈 수는 있죠. 다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은 맞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가 되면은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수시에서 지균으로 갈 때는 1.5 안에 드는 쪽이 좋고, 정시로 갈 경우는 95 안에 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입니다. 보시면은 경기에 있는 일반고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이 친구는 원래 그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비교과 부분이 이제 조금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신 1.0였고요. 결국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합격을 했고 지방대 의대 합격을 해서 지방대 의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이제 내신은 1.25였고 비교과는 최상은 아니지만 이제 수능 1등급
그래가지고 서울대 사회과학 계열 갖고 세 번째 이제 혁신고 이과 학생 서울대 건축학과 내신 1.7 비교과는 좀 괜찮았고요. 수능은 2등급. 수능 2등급이면 서울대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갖고 또 이제 서울 일반고 이과 학생 1.5 비교과 최상인 학생. 이 친구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뿐만 아니라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등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일반고 학생 내신 1.8 친구는 원래 2등급 정도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점점 올라가지고 3학년 때는 전교에서 탑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 건축학과 간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이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천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급 초중반 돼야지 이제 지원할 때 조금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런 이제 뭐 중앙대나 뭐 건국대, 국민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3등급 내외 정도 했을 때 이제 인서울 이제 적정하고 이과 같은 경우 그렇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보다는 좀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좋고 이과는 3등급 초중반까지도 합격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인서울 한다 그러면은 3.0 등급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를 좀 잘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그런 이제 인력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학년도, 2023학년도 대입 전형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입시 제도를 제가 하나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시 제도를 하나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고3 학생은 이미 이제 했고 고2, 고1, 중3부터 보면요. 고2 학생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 네, 정시 비율이 40%로 늘어나요. 올해도 조금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정시가 지금 40% 정도 뽑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고3이 이제 됐는데 내가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정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국어 선택, 수학 선택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 그리고 학과에서 어떤 이제 선택 과목을 원하는지 점검을 해보고 수능을 이제 준비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관련해 가지고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가장 핵심이 이제 학생부인데 이 학생부의 이제 기재 요령이 좀 바뀐 거죠. 바뀐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 활동 보시면은 이제 자율 동아리가 연간 1개 기재되고 30자만 기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1, 고2 학생이던 이제 이제 동아리를 새로 이제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칸이 적잖아요. 내용이 별로 이제 못 쓰니까는 동아리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동아리 자율 동아리 당연히 뭐 창치 동아리 이름도 중요하지만 자율 동아리는 조금 더 이제 창치 동아리에 비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1개밖에 기재를 못하니까 자율 동아리 이름을 뭐 건축학과로 간다 그러면은 뭐 가우디를 한다든지 뭐 의사 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히포크라테스를 한다든지 해서 딱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동아리 명칭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또 따라서 비교과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상 3개보다는 금상 하나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상을 다 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관련이 많은 상 중에서 대상을 타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동상 3개, 4개 타는 것보다 1개만 이제 대학에 제공되니까 금상 하나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서명하고 저자 기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가 이제 고2 학생부터 이제 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교사 추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세특하고 종합의견란이 나의 교사 추천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대가 지금 고2 학생들부터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0명 규모로 뽑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리고 약대, 그렇죠? 이과 학생들, 옛날까지는 수의대까지 있었는데 이제 약대까지 해서 위에서 학생들이 대학으로 이제 다양한 대학으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은 그 인원만큼 연대, 고대, 뭐 서울대가 좀 비게 되는 거죠, 인원이. 그러면은 예전에 뭐 탑 10 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탑 5 대학을 갈 수도 있을 만큼 160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고1 학생들, 고1 한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이 당연히 이제 고2 학생 거를 그대로 오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요. 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독서 활동도 폐지가 됩니다. 네, 이 말은 뭐냐? 자기소개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과님은 종합전형을 낼 거잖아요. 그럼 1단계가 추천서도 없어. 자기소개서도 없어. 내는 건 학교생활기록부야. 그러면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이 친구의 우수성을 판단을 입학사정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밖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학종을 준비한다 하시면은 전략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입시체제에서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학년도 이제 주요 대학 모집 비율을 한번 쭉 보시면은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뭐 서울대, 서울시립대 쭉 이제 다양한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대학 한번 골라보시죠. 골라보시면 수시가 많이 뽑는지 정시가 많이 뽑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쭉 보시면은 주요 대학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수시가 60% 정도 뽑고 정시가 한 40% 정도. 그래서 6대4 비율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는 수시 중심으로 갈 거지만 일부 학생은 나는 뭐 정시 수능 성적이 너무 잘 나와, 모의고사가 잘 나와 그러면은 이제 정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준비를 하시면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결정은 보통 고2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보고 한번 결정하고 두 번째는 고2 2학기 끝나고 내가 수시에 좀 더 올인할 거냐 정시에 좀 더 올인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2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나의 주력을 어디다가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대학에서 내년이죠. 이미 발표가 됐어요. 전형
계획안 제가 저희 채팅방에도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주요 대학 이제 모집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있죠, 종합 전형 있죠, 논술 있죠, 정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수능 최저 없이 순수하게 학생부 교과만 보고 뽑는 대학이 있어요. 네.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강남대학교, 광운대 지역균형, 명지대 학교장 추천, 부산대 농어촌, 세종대 지역균형, 36대 학생부 교과, 서울신학대, 성결대, 성공회대. 이 대학들은 교과 100% 뽑아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네. 비교과를 안 본다라는 거죠. 물론 이 대학의 모든 전형이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그 해당 전형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교과 플러스 면접. 수능 최저는 없는데 그 대신 우리는 면접은 보겠어 라고 하는 대학이 가천대, 그리고 명지대, 36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연세대, 을지대, 이화여대, 합성대 이런 대학은 최저는 없지만 교과 플러스 면접은 봐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수능 최저를 보겠어. 그 대신 이제 면접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성적하고 수능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게 건국대 KU 지역균형, 경북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부산대 학생부 교과에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 서울과기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성균관대,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대학들이 꽤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교과 플러스 비교과의 수능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교과는 출결 봉사 정도 좀 간단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경기대 교과 성적 우수자 학교장 추천, 그리고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 서강대 고교장 추천, 성신여대 이제 직윤, 중앙대 직윤,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 이런 것들이 수능 최저 있으면서 교과 성적 플러스 이제 출결 봉사도 같이 보겠다 하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뽑는 대학. 우리 영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이제 봤을 때는 학생부 100%, 자기소개서 안 받는 거죠. 자기소개서 안 받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그냥 학교 생활기록부만 내면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만 내면은 되는 대학이 강남대 학생부 전형,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숙명인재 1, 그리고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서류형, 한양대가 이제 학생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면접도 없어. 수능 최저도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만 내는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 이게 부산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랑 면접, 자기소개서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내고 면접 보고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부산대 지역인재 전형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하고 서류를 내는 거. 이 같은 경우는 면접 없고 수능 최저 없는 대학. 그냥 학생부하고 서류만 내면 되는 대학이 경북대 지역인재하고 농어촌,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 단국대 DKU 인재, 동국대 학교장 추천, 명지대 명재 인류 인재 서류, 그리고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아주대 다산인재, 인하대 인하첨인재, 중앙대 탐구인재, 한성대 한성인재, 덕성인재 원, 그리고 서울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이 같은 경우가 면접 없고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내면 합부를 이제 알려주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랑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거 대신 면접은 없어요. 네, 학생부 서류, 수능 최저 있는 거, 경북대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등이 학생부랑 서류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까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수능 최저에 있는 대학은 2등급 2개가 이제 평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2합 5가 될 수도 있고, 뭐 3합 7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등급짜리 2개 정도가 이제 수능 최저로 활용이 공통적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서류하고 면접, 네, 서류하고 면접, 수능 최저 없는 서류하고 면접으로 보는 이 대학이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그래서 학생부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1단계 통과하면은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내고 단계별로 안 하고 이제 면접도 같이 보는 이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이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는 대학이 이제 가천대, 가천 바람개비, 건국대 KU 자기추천, 고려대 계열적합형, 광운 천빛인재, 국민대 국문필런티어, 동국대 두드림, 명지대 명지인재, 상명대 상명인재,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서울대 일반전형,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세종대 이제 창의인재 전형, 숭실대 SSU, 아주대 에이스, 요런 게 제일 많은 이제 스탠다드한 형태의 요게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스타일입니다.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하고 면접에 있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의대 쪽이 이제 그렇게 되죠. 서류, 면접, 수능 최저가 있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해요. 네,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왜냐? 수능 최저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좋아. 서류도 좋고 면접 잘 봤는데 불합격이 되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의대가 많다. 네, 그래서 가천대 의학과, 가톨릭 대학교장 추천 의예과 약학과,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고려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아주대 에이스, 의학, 약학, 그리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 국제형, 그리고 연세대 미래 학교생 우수자 의예과죠. 서울대 지역균형 이런 쪽이 이제 서류 내고 면접인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 정통적인 5번이 가장 이제 정통적인 방법. 네, 말씀하세요. 네,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음소거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으로도 이제 뽑는 대학들이 꽤 많이 남아있죠. 명문 대학들은 논술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시면은 논술 100%, 내신 안 들어가고 수능 최저 없고 그냥 논술만으로 순수 뽑는 데도 있어요. 항공대 논술 우수자 전형이 그렇게 이제 뽑고요. 그 다음에 논술 플러스 학생부인데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논술에다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조금 반영되는 데야. 물론 이제 논술의 학생부가 이제 반영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한 4등급 정도까지는 큰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한 4등급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학생부가 반영이 돼도 큰 의미가 없는데 5등급 이하부터는 의미가 좀 있어져요. 그래서 논술을 쓰신다고 할 때는 그래도 한 4등급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국영수는 이제 좀 관리를 4등급 선까지는 해놓고 논술 준비하는 거를 좀 추천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플러스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한대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당국대 축전,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인하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대, 글로벌이랑 한양대 서울 등이 학생부가 들어가는 논술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논술도 봐야 되고 학생부도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요게 이제
제일 어렵겠죠.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수능 성적이 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로 쓰면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40대 1 정도 돼도 논술에 수능 최저 맞추는 분들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되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논술이 여러분한테는 되게 유리하다. 그 대표적으로 막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대 세종,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림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이 있는데 이제 수능 최저 있는 이 대학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논술 중에서 수능 최저 있는 대 같은 경우는 외형 경쟁률보다 실제 경쟁률은 2분의 1 정도 줄어들으니까 논술을 지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지금 현 고1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핵심 사항이 정시에도 이렇게 지역 균형 선발을 이제 뽑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직윤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가 3합 7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직윤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없이 그냥 서류와 면접이었는데 지금 이제 단계별로 해서 나눴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정시에 이제 직윤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정시로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점수만 있으면 됐어요. 수능 100% 뽑았으니까. 근데 지금 고1부터는 이렇게 교과 평가를 40점 하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이지만 학생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정시로 갈 경우는 학생부를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실제로 8등급, 9등급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수능 시험만 잘 보면 내신이 어떻게든. 그런데 지금은 교과 평가 점수를 이렇게 40점이나 올려놨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시에서도 본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지금 고1인데 서울대학교를 간다 했을 때는 수시든 정시든 수능 성적을 꼭 학교생활 기록부를 꼭 관리해야 된다. 여기 교과라고 있지만은 그 외의 부분을 다 같이 보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서울대학교 가려면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 발표가 나자마자 고1 이제 부모님, 고2 부모님도 그렇죠.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교과를 40점을 반영을 하는데 이 강남의 뭐 휘문고나 경기고 같은 경우 교과 성적이 상당히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다들 뭐 너무 이제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래서 고1, 고2 부모님은 그냥 재수를 생각을 하고 수능은 재수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재학 중에는 이 교과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2년에 걸쳐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게 지금 대치동에서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를 서울대를 가려면 관리해야 되고 서울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고대 그 아래 대학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영향을 받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된다? 가려면 학생부를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일반 전형은 교과가 20점, 교과 평가가 20점 된다. 결국은 이게 학생부라는 거죠. 학생부 평가를 20점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 고1은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가던 정시를 가던 이렇게 학생부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지금 변화하는 트렌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변화를 요약을 해드리면 최상위권 대학은 수시에 60%, 정시 40% 선발.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된다. 내가 수시로 갈 건지 아니면 정시로 갈 건지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어떤 전형으로 내가 주력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을 지원할 경우 우리 영천, 우리 인재왕성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수시로 가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영천은 수시로 가는 학생이 많을 건데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이제 대학을 높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경우는 첫 번째는 당연히 교과 성적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학교상 기록부에 이제 볼 수 있는 분량도 이제 적죠. 수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자소서도 이제 안 내고 고일대 같은 경우 추천서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학교상 기록부에서 볼 수 있는 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작아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평가자가 뭘 보고 뽑을 수밖에 없냐면 교과 성적이 높은지 낮은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공 적합성에 따른 이제 비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내가 전공을 뭐 할 거냐라고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아리 이름에서부터 상은 뭘 타고 세특에서는 뭘 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상활동, 임원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특, 종합의견 이 부분을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학생부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하고 추가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은 9월에 보통 원접수를 하고요. 사한제 대학 같은 경우는 6개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교는 이 6개 지원 이렇게 막는 게 없어요. 뭐 10개 넣고 20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한제 대학 6개 넣고 전문대학 많이 넣어가지고 그 대학을 수시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시에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원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수시를 넣을 때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 그 이상의 대학을 넣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 그리고 그 이상의 대학을 중심으로 넣는 게 수시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낮게 넣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근데 정시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수시에서 사한제도 전문대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 거. 그리고 내년의 대입 일정 그리고 2023학년도 대입 일정이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학년도 2021년 9월 10일부터 이제 수시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시는 12월에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가 끝나고 그다음에 정시를 하고 정시 끝난 다음에 추가 모집 기간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정시 끝나면 입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게 한 번 더 주어진다라는 거. 이거는 수시 추가 합격하고 정시 추가 합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까지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보시면 우리가 수시도 받고 정시도 받고 그쵸? 대학별 이제 교과, 종합, 논술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명문대학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영천에서는 수시에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께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은 좋다라는 거 수시에서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은 여러분이 해왔던 패턴이 있을 텐데 내 성적이 최대한 올리고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그 기술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의 전공에 맞춰가지고 비교과를 잘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 전형 있고요.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 100%, 그 수능 플러스 주요 내신이 있는데 우리 영천에서는 1순위는 수시의 종합과 교과 전형이 이제 여러분의 주요 타겟 전형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2순위가 이제 정시 가지고 수능 100% 전형 아니면 수능 플러스 내신 일부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 여러분의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명문대학 뭐 스카이를 가던 뭐 서성을 가던 그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10손가락 안에 대학 아니면 20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가려면 수시로 종합전형을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가 뭐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막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바뀌고 막 저렇게도 바뀌는데 그리고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도 뭐 되게 다양하고 뭐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수능도 있고 특기자도 있는데 이 많은 이 전형 그리고 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그런 전형을 선택을 해서 최고의 대학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고2 고2 그리고 고1 학생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고1 자, 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유리한 선택은 여러분은 이제 종합전형이 아직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고2 학생 경우는 보니까 내가 이 내신에 비해서 이게 모의고사가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나 모의고사는 좀 잘 안 나오지만 내신하고 이 비교과는 좀 잘 나와. 그런 친구가 또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나는 나 논술을 되게 잘해.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그 경우의 수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내가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그거는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합격자들의 수시하고 정시, 교과하고 모의고사 아니면 교과와 수능 성적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이 대학은 이과를 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이과는 내가 뭐 교과 전형으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나온 거를 보고 내가 수능으로 갔을 때가 대학이 더 좋게 갈지 아니면 나는 교과 전형을 가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나는 종합 전형으로 더 가는 게 좋을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내신 교과 전형하고 비교과 이 종합 전형은 한 트랙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에 교과 종합이 좋을지 아니면 나는 정시가 더 좋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별고사를 내가 좀 재능이
있는가를 보시고 수시에 교과와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정시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선을 그려야 됩니다. 고2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에 기말고사 나오면 저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저거를 해서 한 번 더 교과와 종합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나머지 기간을 수능 중심으로 시간을 투자할 거냐 해가지고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대학을 가져주시면은 여러 개를 다 동시에 준비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대학을 많이 랭킹을 높일 수가 있어요.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공통사항이 있어요. 수시를 가던 정시를 가던 두 트랙이잖아요. 이거 가던 공통사항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탐색 및 학과 선정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고 하니까 고1부터 그래서 진로 탐색 및 학과 선정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흥미적성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고 대학별로 학과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주 들어가가지고 뭐 서울대 의예과는 무슨 과목을 배우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또 졸업 후 진로 계획까지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여하시고 그리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카페에 메모 하나 해두시면 좋은데요. 네이버 카페 창체마을이라고 있어요. 창의체험활동마을 해서 창체마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뭐 대학이든 지자체든 이런 또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에서 체험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둡니다. 그런 거를 마련해요. 마련하기 때문에 그걸 가입을 해 두셨다가 우리 채팅창에 또 우리 또 이사님께서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페 창체마을에 들어가시면은 대학에서 하는 거,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리고 과연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검사 및 전문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검사하는 커리어넷도 있고요. 워크넷도 있습니다. 여기 다 진로 검사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중학생은 거의 뭐 1년에 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고등학생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전문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시를 가던 정시를 가던 진로 탐색 및 학과 선정을 꼭 하라라는 거. 두 번째는 목표 및 지원 가능한 대학을 10개 정도 선정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뭐 학과가 있다 그러면 이 학과가 모든 대학이 있진 않아요. 네.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있지만 뭐 한의대도 보시면은 서울에 몇 개 대학 없죠. 네. 그리고 뭐 수의대도 없죠.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게 이제 특수한 학과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학과를 정하면 그 학과가 있는 대학을 10개 정도 뽑는 거예요.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를 선별을 해서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전형 계획안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이 대학은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이제 파악을 해서 공통 분모를 뽑아가지고 준비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자료를 찾을 때 이렇게 이제 대교협, EBS, 그 대학별 입학 홈페이지 그리고 입시 자료 설명회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전형 계획안도 좀 보고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보면은 얼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리한 전형을 파악하라 이건데, 여러분이 수시가 좋을지 정시가 좋을지, 수시에서도 교과가 좋을지 종합이 좋을지 논술이 좋을지 이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 1단계, 2단계 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모의고사를 쭉 보시고 내신 성적을 쭉 보시고 비교과를 쭉 보시고 대학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보시고, 이제 내가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정시에서 뭐 정시 100% 이 대학 이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하라는 거. 공통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작년 입시 성적을 봐야 됩니다. 작년 입시 성적. 요거 같은 경우도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성적을 보시고, 모집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또 봐야 돼요. 모집 인원이 줄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학생부 컷 성적이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중에서 어떤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지, 그리고 반영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네. 과목 반영 국영수만 하는지, 국영수사도 하는지, 국영수사 제2외국어도 하는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영 비율 및 과목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등급과 점수차도 봐야 됩니다. 중요도가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네,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작년에 이제 교과 성적을,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을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성적 돼야지 우리 영천에서 이 정도 대학을 많이 갔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교과 준비가 어느 정도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농어촌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특성화고도 뽑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학생 뽑는 경우도 있고, 특기자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별로 이제 학과별로 지원 자격을 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고, 작년 선배들의 합격 사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아니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대 선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대학을 합격했는지에 대한 합격 사례를 많이 접하는 게 좋고, 이 합격 사례를 구할 때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합격 사례를. 첫 번째는 인터넷 뉴스를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인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달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수만이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수만이 가면은 작년 선배들이 저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합격했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배 글을 보고 그 선배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그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배들의 합격 사례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부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참고할 수 없는지 물어봐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면은 뭐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관리, 중간 기말 수행평가, 그리고 비교과 관리는 대학 및 학과 맞춤형 비교과 설계 활동.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공을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수상대회 쓸 수 있고, 진로 희망에 쓸 수 있고, 상위 체험 활동, 세특, 독서 종합 의견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목을 좀 관리를 해주자라는 거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진로 희망은 또 이제 고2부터는 써도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동아리 활동,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게 그냥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교 관리할 때는 이렇게 자신의 학과에 맞춰서 이제 서울고임에 활동을 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 지금 저희가 11월이지 않습니까? 12월에 보면은 이제 기말고사 보거든요. 기말고사 보면은 거의 그 한 2주 내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다 수합해서 마무리를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마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12월 이제 기말고사 보면은 바로 내려갈 거다. 내려갈 거니까 본인이 미리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또 부족한 거는 설계를 해놨다가 미리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풍성하게 된다. 그게 이번 12월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을 통해서 미리 한번 써보는 거죠. 네.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준비를 겨울방학 때 시간 될 때 해놓자 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술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학별의 논술 유형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이제 모의 논술이나 논술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되고 요거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술 일정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같은 날 비슷한 이제 시험 때 해버리면은 힘들고 그래서 그날 하루를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두 개를 보더라도 한 학과는 이제 오전, 하루는 이제 오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좋죠. 네, 가까이에 있는 대학이면서 이 학교는 오전, 이 학교는 오후 이렇게 된 거. 왜냐면은 논술을 넣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논술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시 6장 중에서 한 장을 버린 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신 반영 방법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논술로 할 때.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을 다 반영하냐 아니면 일부 과목만 반영하냐 일부 과목도 3년치를 반영하냐 잘한 거 한 5과목만 반영하냐 이 내신 반영 방법이 다양해요.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기출은 모의 논술 중심으로 이제 주 1회 이상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 1회 3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공부도 병행해줘야 된다. 거. 그리고 이제 정시, 지금 이제 확 늘어난 정시 관련해서 지원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지원이 희망대학의 반영 과목 및 과목별 비율이에요. 제가 저희 채팅방에다가 2022학년도 전형계획안 자료를 올렸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모든 대학이 다 국영수사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4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탐구를 또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2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은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고 아닌 대학이나 학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반영 과목하고 과목별 비율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또 모집군의 이동이 있었는지 모집 인원 변경이 없는지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력 수능 과목 선택 및 성적 관리 이 부분 같은 경우 주력 이제 수능 과목을 딱 정했다가 나는 뭐 공대 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대학 보니까 수학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아.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을 때 기초, 심화, 선행 순으로 쫙쫙쫙쫙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 쓸 때랑 정시에서 이제 수능으로 하게 되면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하는데 또 점수에 맞춰서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과 제도를 저는 좀 활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께서 건국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건국대학교가 생명공학과는 상당히 성적이 높겠죠. 생명공학이 높은데 뭐 식물생명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낮잖아요. 그 같은 경우 낮은 과로 가서 전과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낮은 과를 가서 전과를 하는. 물론 전과를 안 되는 과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TO를 정한 의대나 사범대, 간호대 이런 데는 이제 정원을 늘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외의 과에 대해서는 전과를 잘 시켜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전과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쭉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 보면 입시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합격자들이 이렇게 되고 대학별로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뽑는데 종합 전형으로 제일 많이 이제 뽑는구나. 그리고 수능으로 이순위도 뽑는구나. 이게 나왔는데 우리 영천지은 그래도 고1 겨울방학까지는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일 많이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스카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뭐 연세대를 가던 고려대를 가던 성균관대를 가던 뭐 부산대를 가던 경북대를 가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여러분이 서류를 내면은 누가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이 뭐 나는 연대를 가고 싶어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은 서류를 내잖아요. 네. 학생부하고 자소서 네, 그리고 고1 자소서도 안 내니까 학생부를 딱 냈다.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의 합격하고 불합격을 결정해 줄까요? 네. 누굴까요? 우리 수야이실까요? 대학원생일까요? 아닙니다. 입학사정관 이제 분인데 이 사정관은 교수 입학사정관 분이 제일 많으세요. 네, 교수 입학사정관 분이 제일 많으신데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학생부하고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이제 봤어요. 보고 딱 평가를 해. 그러면 뭘 보고 여러분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합격이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이 될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가 기준. 내가 뭐 이 스카이 대학 가고 싶어 이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내는 거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야. 그리고 고1은 자기소개서도 안 내. 근데 이 평가는 교수님들은 뭘 보고 여러분을 뽑을까요? 네.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는 분께 제가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신 분께 맞추시는 분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내드릴 거니까 채팅창에 이제 뭐 나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그 학과 전공 교수님이 뽑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뽑을 것인가 어떤 부분을 보고 뽑을 것인가 예. 요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네. 김태민 분 네. 세특 네. 전공 적합성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세특하고 전공 적합성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김은영님은 전공 적합성 안승우님도 전공 적합성 네 맞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래도 제일 첫 번 이제 답을 달아주신 우리 김태민 님께는 제가 책, 네, 요 책, 제가 쓴 책을 선물로 이제 딱 이제 요거 보내드릴게요. 요것도 보내드리고 이것도 뭐
아니면 요거를 필요하시면은 요거를 보내드리고 제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또 우리 주미경 님께서 인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합격 포인트만 초점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합격이에요. 네. 교수님은 뭘 보고 싶냐?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학업 역량, 똑똑한 친구, 그쵸? 여러분 2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으면 누구 뽑겠어요? 2등급 없죠. 그렇죠? 학업 역량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적합성. 수의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뭐겠어요? 고1 때 진로 희망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수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이거 되게 안 좋아. 왜냐? 그 학과 전공 교수님이 봤을 때 그 학과를 고1 때부터 고2 때부터 하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잖아요. 근데 성적이 낮아가지고 고3 때 바꾼다. 그러면 안 좋죠. 여기서 포인트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인데 발전 가능성을 특별하게 보여줄 건 없어요. 인성적 측면은 임원 활동을 하던 봉사 활동을 하던 동아리 활동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하면은 이제 인성 부분은 이제 어필이 되는데 학업 역량은 성적을 이제 높이면 되고 이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교수님한테 보여줄 건가 이게 합격이에요. 이게 합격 포인트입니다. 이게 합격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보여줄 거냐, 맞죠? 자, 여러분 내는 거는 이렇게 지금 고2까지는 이렇게 냅니다. 네, 이렇게 돼요. 요걸 내고 이제 1단계 통과하면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학업 역량 교수님한테 보여드릴 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제 발전 가능성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합격 포인트. 요것만 이제 머리에 두고 학생부를 관리를 하고 자기소개서도 쓰게 돼요. 자기소개 쓰고 면접할 때도 그런 걸 보여주면은 요게 합격 포인트입니다. 요게 합격 포인트. 자, 첫 번째는 학업 역량. 교수님은 똑똑한 학생 뽑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뭐 건대 수의학과 교수님이야. 그럼 똑똑한 학생 뽑고 싶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쉬운 게 교과 성적 관리입니다. 교과 성적 관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천에서 그래도 서울대학교 간다 그러면은 2.0 안에는 들어요. 앞자리가 1.9여야 돼. 1점이어야 돼. 1.99더라도 앞자리가 1자일 때 스카이를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관리해줘라. 두 번째는 세특. 아까 전에 우리 세특을 남겨준 우리 김태민 학생, 김태민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민이는 학생인가요? 학부모님인가요? 여기에 그걸 좀 남겨주시죠. 우리 태민 학생인지 학부모님인지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이랑 학과 있으면 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 학과 남겨주시고 우리 남겨주시면 학부모님이고 그러면은 의대 좋습니다. 예, 의대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 아버님인가요? 어머님인가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딱 컨설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네. 의대다 학부모님이시고 의대다. 그러면 아버님이시군요. 제가 특별히 이제 음소거를 해제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 아버님이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만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자녀가 지금 학교가 어디죠? 예, 선화여고입니다, 영천에. 선화여고 몇 학년이죠, 지금? 2학년입니다. 선화여고 2학년이고 의대 희망이고 아마 내신은 1등급 될 확률이 높아요. 맞죠? 아버님. 예. 그리고 네, 의대 중에서도 혹시 뭐 어떤 과를 전공하고 싶으신가요? 내과, 거기까지는 외과 아직,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예?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정신과도 있고 혹시 정하셨나요? 외과 쪽에, 외과. 예, 네. 외과, 좋습니다. 피부과, 아, 외과하고 피부과. 예, 좋습니다. 외과하고 피부과.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그 뭐죠?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하기는 좀 쉽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쉬워요. 예, 왜냐면 자기 사례를 들 수가 있거든. 네, 친구들 사례를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외과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외부에서 좀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죠. 뭐 자기가 발이 부러졌다든지 아버지가 발이 부러져가지고 그랬다든지 특별하게 여기 의대 중에서 외과에 피부과에 관심 가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토피가 조금 있어가지고, 애가. 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스토리로 뽑아내면 되거든요. 네, 좋아요. 음, 자, 아버님 같은 경우 일단은 선화여고 2학년 의대 외과 피부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교과 성적을 이제 1등급대로 유지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학하고 과학, 물론 전 과목 다 잘해야 되지만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주면은 특히 좋아요. 왜냐? 우리나라 이 의대 교수님들을 보면은 수학 잘하는 애하고 과학 잘하는 애를 똑똑한 애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특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뭐 국어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영어 선생님도 칭찬 받아야 되지만 수학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 게 논리적인 사고 능력, 체계적인 분석 능력, 침착성, 네, 과제 집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이 수학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 세특에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듬뿍듬뿍. 세특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 성적도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뭐 의대이기 때문에 네, 1.9 안에는 무조건 드는 게 좋고 물론 2점 초반대에도 뭐 조선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많이 좀 쉽진 않으니까 제가 순천향 의대 2.7등급 합격도 시켜봤어요. 네, 그렇지만은 1등급대로 이제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수학하고 과학 잘하면 똑똑한 애로 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의 세분화 특기사항 제가 핵심 용어 말씀드렸잖아요. 네, 논리적인 사고 능력, 분석 능력, 네, 문제 해결 능력, 과제 집착 능력, 예, 요 부분을 이제 수학, 과학 선생님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칭찬을 어,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세특은 보통 이제 우리 학생이 한 학기 7과목 정도 수업을 들어요. 그쵸? 국영수 해가지고 뭐 과학 한 3개, 다른 거 하나 정도 해가지고 들으면은 그 중에 반 정도는 그냥 순수 학업 역량만 얘기해줘도 돼요. 7개 중에서 한 3과목 정도는 그냥 순수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이제 뛰어나고, 네. 그런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수준 높은 뭐 그런 쪽으로 가지고 학업 역량, 순수 학업 역량 쪽으로 강조를 해주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을 엮어줘야 돼요.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뭐 국영수하고 과학 중에서도 뭐 생물이나 화학 듣고 있겠죠? 아버님 듣고 있죠? 예, 네, 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과학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피부 관련해 가지고 과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4개다 그러면 영어 관련해서는 뭐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부 관련해가지고 그 유럽에서의 그런 피부병이 일어났던 종류 있잖아요. 동양하고 네. 서양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의 피부병의 역사 쭉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에 관련된 영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또 피부 관련해가지고 용어 조사를 해가지고 뭐 피부병이나 피부 치료제 관련된 용어를 이제 좀 다 정리 요약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어 관련해서는 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국어 관련해서는 뭐 한국 문학에서 나와 있는 우리나라 뭐 피부에 관련 피부병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하고 수업을 3, 4개는 엮어야 돼요. 엮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 마스크로 인해서 이제 생긴 피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그렇죠? 예. 그런 거.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뭐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러시면은 한 7과목 중에서 3, 4과목은 뭐 경영의 역사, 경영의 뭐 용어 한다든지 해가지고 3, 4과목은 전공 적합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써줘야 돼. 그렇죠? 발표를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그 과목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그 학생이 선생님 제가 피부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그 시간 될 때 우리 친구들 앞에서 3분 정도 자유주제로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 수업 시간에 하면은 그게 세특이 되는 거고요. 동아리 친구들하고 하게 되면 그게 동아리 활동이 되는 거고 혼자 하면은 진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우리 예를 들었지만은 경영대는 경영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대는 공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세특을 왜냐면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 활동이랑 세특 하고 독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반, 순수 학업 역량에서 반으로 해가지고 세특을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실험 실습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설문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토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집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요거를 세특에다 해도 되고 동아리 활동에 해도 되고 혼자의 진로 활동에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곳곳에 넣어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만 넣거나 아니면 뭐 수학에만 다 여러 개 넣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도 분배해주고 학기별로도 분배해주고 이번에 컨텐츠를 다 써버리면 안 돼요. 3학년 1학기 걸 남겨놔야 돼.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쪽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반반 학업 역량 순수 하나는 학업 역량 플러스 전공 적합성 부분은 이제 강조.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 실험 실습, 설문, 토론, 네 그리고 발표, 그리고 자료집 제작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업 관련된 상 문과 쪽이다 그러면은 국어하고 영어 상이 좋고 이쪽 이과 쪽이다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 쪽 상을 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의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면 진로 활동이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하면은 동아리 활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실습을 한다든지 탐방을 한다든지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독서 활동 독서의 종류만 봐도 제목만 봐도 이 친구의 의식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수준도 적정하게 이제 높여주셔야 되고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연세대 의대가 그 추천 도서를 100권을 발표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경희대
한의학과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경제경영은 서울대학교 경제경영학과에서 또 추천도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하고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추천도서를 다 이미 공개해놨어요. 그것도 뭐 네이버 카페에 창채마을에 들어가시면은 대학별로 추천도서 목록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금 이제 한 학기에 10권 정도 읽으시면 돼요. 한 학기에 10권. 1학기 때 10권, 2학기 때 10권. 근데 그 중에 5권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의대 관련, 생명 관련해서 5권, 그냥 5권. 다른 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10권을 읽는데 반은 전공에 관련된 거, 반은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거 그렇게 읽으면 되고 3학년 1학기 때는 한 학기에 20권 읽는 게 좋아요. 20권 읽는 게 좋습니다. 평소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한 학기에 10권씩 읽고 3학년 1학기는 20권 정도를 읽고 그 책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년별로 심화되게 독서를 해줘라 라는 거. 그리고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학업 역량 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테드나 영상 같은 거를 보고 그 제목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의학 관련해서는 아주 많죠. 테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본 제목을 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아리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니까는 최대한 온라인을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진로 활동이나 세특에다가 이제 넣고 못 넣으면은 종합이견란에 넣을 수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번 써주시는 거. 종합이견란에다가 이 친구는 이런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테드에서 무슨 의사의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뭐 한국의 피부병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문학작품에 나온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등 이 친구는 이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 그런 식으로 또 어필을 종합이견란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업 역량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 코로나 탓하면 안 돼. 왜냐?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되고 이미 학교 생활 기록부는 1학년 거는 지나갔지만 2학년 거는 12월에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12월. 12월에 마감이 때문에 고1이든 고2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해가지고 30%만 앞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뛰어나게 돼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애들 다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잘하면 확 튀어요. 확 튀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대학 5개에서 한 10개 정도는 띄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제가 전공 적합성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했듯이 피부과를 선택을 하던 아니면 뭐 경영 중에서도 마케팅을 하던 이렇게 해가지고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동아리 창체 동아리 들고 이제 자율 동아리를 잘 해야 돼요. 자율 동아리 명칭이 중요하다라는 거. 명칭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공 체험 활동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전공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시면 되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창체마을에 가면은 전공 체험 활동이 분야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참여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365로 활용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대면 봉사활동을 잘 안 해서 온라인으로 통번역 봉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선풀 달기 봉사활동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대면 시대에 또 맞춰서 봉사활동을 설계해 주시는 것도 좋다. 다른 학생들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 청소라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서, 뭐 K무크, 테드 같은 영상을 좀 활용을 해 주셔가지고 전공 적합성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인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시던 임원 활동을 하시던 봉사 활동을 하시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인성적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이런 내용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학생부에다가 하는데 학생부 구성을 먼저 한번 보면은 이제 인적, 출결은 보통은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수상, 학기당 이제 한 개 되고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은 대입 제공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창의 체험 활동, 자동 봉진 있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해서 세부님 특기 사항 있고요. 독서 활동, 책 제목하고 저자만 입력되고 행동 특수 및 종합 의견,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학생부가 되어 있습니다.